안녕하세요. 오늘 해설에서는 고령화 시대에 급증하는 간병 비용, 그리고 여러분이 미처 생각지 못했을 충격적인 재정적 현실에 대해 아주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사실 우리는 누구나 나이가 들고 언젠가는 누군가의 돌봄이 필요해지잖아요. 그런데 혹시 막연하게 뭐 나중에 아프면 국가가 다 알아서 해주겠지? 라고 생각하고 계셨다면 오늘 이 분석이 여러분의 재정 계획을 완전히 뒤바꿔 놓을 진짜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겁니다. 자, 바로 시작해 볼까요?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서 직장 다니면서 매달 건강보험료 내고 계신 분들이라면 깜짝 놀랄 만한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여러분, 우리가 이미 매달 누군가를 위해 혹은 미래의 나 자신을 위해 노후 간병비를 꼬박꼬박 내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아마 속으로 내가 언제 그런 걸 냈지? 하고 고개를 갸우뚱하시는 분들 꽤 많으실 텐데요. 놀랍게도 우리는 경제활동을 시작한 바로 그 순간부터 이 비용을 조용히 감단해 오고 있었습니다. 그럼 첫 번째로 이 매년 꾸준히 오르고 있는 숨겨진 간병보험료의 실체가 도대체 무엇인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매달 월급 명세서나 건강보험 납부 영수증을 받아보실 때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보통은 가장 크게 찍혀 있는 건강보험료 액수만 쓱 보고 이번 달도 꽤 많이 나갔네 하면서 한숨 한번 쉬고 넘어가잖아요. 그런데 그 바로 옆이나 아래를 아주 자세히 들여다보시면요. 건강보험료에 찰썩 달라붙어서 조용히 청구되고 있는 장기요양보험료라는 항목을 발견하실 수 있습니다. 이게 하나로 묶여서 청구되다 보니까 눈에 잘 띄지도 않고 그래서 대부분은 내가 이걸 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미 매달 아주 착실하게 이 간병비를 납부하고 있는 거죠. 게다가 인구가 빠르게 고령화되면서 이 요율 매년 정말 소리 소문 없이 꾸준히 오르고 있습니다. 매월 이렇게 꼬박꼬박 돈을 내고 있으니까 나중에 내가 아프거나 늙으면 국가가 100% 책임져 주겠지라고 생각하시기 참 쉽습니다. 물론 노인장기 요양보험 이거 정말 훌륭한 국가 제도 맞습니다. 혼자서 일상생활이 어려워져서 요양 등급을 딱 받게 되면 요양보호사님이 직접 집으로 찾아와서 돌봐주시는 재가급여 서비스도 받을 수 있고요. 또 집에서 돌보기 힘든 상황이 오면 요양원 같은 전문시설에 입소하는 시설급여 혜택도 받을 수 있죠. 이것만 들으면 굉장히 든든해 보입니다. 그렇죠? 하지만 여기서 절대 빠지면 안 되는 치명적인 함정이 하나 있습니다. 국가 혜택이 있다고 해서 여러분이 내야 할 돈이 0원이라는 뜻은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이어서 두 번째, 자기부담금의 현실입니다. 이제 국가 지원이라는 든든함 뒤에 숨겨진 진짜 현실적인 비용의 민낯을 마주해 볼 시간입니다. 막상 간병이 꼭 필요한 순간이 오면 지갑을 얼마나 열어야 할까요? 요양보호사님이 집으로 오시는 재가급여를 이용한다고 한번 가정해 볼게요. 이때 국가가 전액을 내주는 게 아니고요. 보통 전체 비용의 15%를 본인 부담금, 즉 내 돈으로 직접 내야 합니다. 15%라고 하면 그 정도면 낼 만하지 않나? 싶으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간병이라는 게 감기처럼 며칠 앓고 툭 털고 일어나는 게 아니잖아요. 짧게는 몇 년, 길게는 10년 이상도 갈 수 있는 정말 길고 외로운 싸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15%라는 숫자는 매달 여러분 통장에서 고스란히 그리고 끊임없이 빠져나가는 결코 무시할 수 없는 고정 지출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상황이 조금 더 무거워져서 요양원 같은 시설급여를 이용해야 한다면요. 이때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비율은 대략 20% 수준까지 컹중 낍니다. 물론 소득 수준에 따라서 감경받으시는 분들도 일부 있긴 합니다. 하지만 요양비용 전체가 한 달에 수백만 원씩 나오는데 그중 20%를 매달 내 돈으로 감당해야 한다. 평범한 가정에는 그야말로 엄청난 재정적 타격이죠. 게다가 여기에 식재료비나 상급 침실 이용료처럼 국가 지원에서 아예 쏙 빠지는 비급여 항목들까지 얹어지면요. 실제로 청구서에 찍히는 숫자는 우리 예상을 아득하게 뛰어넘게 됩니다. 여기서 제일 무서운 핵심은 이 청구서가 한 달 딱 내고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15%, 20%의 자기부담금에 비급여 항목까지 더해진 그 금액이 매달 청구되고 이게 몇 년 동안 누적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건 그냥 생활비가 좀 쪼들리는 수준을 넘어서 가족 전체의 경제를 뒤흔드는 끔찍한 도미노를 쓰러뜨리게 됩니다. 끊임없이 빠져나가는 비용은 남은 가족들의 생계를 위협하고 경제적 압박은 가족 간의 잦은 갈등으로 번지죠. 그러다 결국 직접 간병을 맡은 가족은 심각한 우울증에 시달리게 되고요.
종국에는 버티다 못한 가족이 해체되거나 극단적인 사회 문제로까지 이어지는 그야말로 무서운 연쇄 반응이 일어나는 겁니다. 자, 그럼 마지막 세 번째, 보전 공백 채우기입니다. 단순한 공포심을 넘어서 우리 가족을 지키기 위한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방어 전략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무서운 도미노를 끊어낼 방법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우리가 평소에 이미 하고 있는 방식을 떠올려 보시면 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병원 갈 때 국민건강보험 제도가 잘 되어 있다는 건 알지만 큰 병 걸렸을 때 병원비를 100% 다 내주지 않는다는 것도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남는 병원비, 그 자기부담금을 메우려고 다들 당연하게 실손보험이나 암보험 같은 걸 미리 준비해 두시죠. 정확히 똑같은 논리가 장기요양보험에도 적용되어야 합니다. 국가 시스템이 다 덮어주지 못하고 남겨두는 틈, 즉 피할 수 없는 간병 자기부담금과 비급여 비용의 공백을 메우려면 간병보험 같은 선제적인 안전장치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죠. 국가라는 기본적인 그물망 위에 나만의 튼튼한 사적 방어막을 덧대어야 비로소 우리 가족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습니다. 오늘 해설을 마무리하면서 이 묵직한 사실 하나만큼은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가가 일부를 도와주지만 남는 비용은 결국 오롯이 가족의 부담입니다. 네, 맞습니다. 대한민국의 공적인 보험 시스템은 애초에 모든 걸 100% 공짜로 책임져 주도록 설계되지 않았습니다. 그저 우리가 바닥으로 떨어지지 않게 막아주는 최소한의 기초 안전망일 뿐이죠. 그렇다면 이쯤에서 여러분 스스로에게 가장 현실적이고 뼈아픈 질문을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국가가 채워주지 못하는 그 빈틈, 어느 날 갑자기 찾아와 우리 가족의 평온한 일상을 송두리째 흔들 수 있는 그 간병의 보장 공백을 메우기 위해